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이제 자중질환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제 네. 수순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에 대해서 아마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한동훈 대표의 1차 반응이 가장 궁금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태도를 놓고 보자면은 또 회피할 겁니다. 또 하나만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뭐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뭐 협상을 하거나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국정감사 이후에도 해야 될 국회 역할을 하고 결국 이 사안은 이제 특검을 넘어서서 이제는 탄핵을 이야기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네. 남은 거는 국민의 여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탄핵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응. 내일 또 나오잖아요, 갤럽에서. 네. 아마 이제는 앞에 찍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적 3분의 1을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쵸.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파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증거들이 쌓이면은 전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여기 보니까 빨리 직무 정지시키고 탄핵 수출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해요. 권한대행을. 뭐 똑같죠. 그 지금. 한덕수가 나는 권한대행하는 거 진짜 보기 싫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수 언론의 칼럼을 읽었는데 그 보수 언론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 경제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기자들, 그러니까 고참 기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과 좀 유착이 돼 있는 고참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괜찮아요? 한덕수 총리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왜냐 탄핵 당해가지고 직무 정지가 되면은 그분이 어쨌든 그분과 잘 지내야 되는데. 한덕수도 그러면 직무 정지되도록 탄핵을 시킵시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최상목이에요, 그러면. 그렇듯이 그것도 아니, 뭐 피해도 다 그러니까 지뢰밭이야, 지뢰밭. 피할 수가 없는 지뢰밭이네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게도 사실은 그런 걱정이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를 당해가지고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엄혹한데 그런 생각을 제게도 할 정도면 사실은 용산이 안 하겠습니까? 그 요즘에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용산 포함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탄핵 시나리오,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심이 계속 됩니다. 애초에 정호성 비서관은 거기 왜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우스개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탄핵 수석이다. 왜 이분은 탄핵에 정통한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꼭 탄핵과 관련된 무슨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그 탄핵을 당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이 탄핵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너무나 잘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용산이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당해 그러면 이제 우리 인터넷 밈으로 오히려 좋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의 세계관, 이분들의 자기들만의 판타지에서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기각되고 나면 화려하게 부활하면 한동훈은 무엇이다? 한동훈은 가롯 유다이다. 그래서 한동훈 배신자 너 때문에 탄핵당했어. 이 때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우리를 탄핵시켜서 역풍 불어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수수파가 될 거야. 이러면서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합니다. 그 말로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가능성뿐입니까? 국민 여론을 달렸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어떤 이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또 야권이 잘 컨트롤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탄핵까지 가려면 일단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추해가지고 의결해가지고 절로 보내야 되고 헌재가 지금 사람이 다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이 안 그렇죠. 채워지면 또 그걸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걸려요. 게다가 나는 기분 나쁜 게 탄핵한다고 직무 정지시키면요 월급이 나와요. 이준석도 월급 받고 이준석이 월급 받고 막 행복하게 다니자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막 유튜브 나오고 근데 상관없어요.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일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상관이 나는 없어요. 그런 어차피 안 하기 사람들한테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은 지금 돈도 없어 죽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차라리 빨리 하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근데 하여도 안 하니까 자기 아. 의지에 달려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니 저는요 결국은 그 이분들 딱 보면 아까 그 심평 교수 이야기를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소개해 주신 건데 약간 그 빌런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남 씨도 그러잖아요. 아, 좌파 언론에서 날 띄워주면 더 좋아, 욕해줘, 막 이러잖아요. 거의 그 정신세계가 약간 좀 이상해진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인식을 심평 교수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한번 보시면 그거 탄핵 언론이 시킨 겁니까? 그거 탄핵 검찰이 시킨 겁니까?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시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탄핵을 국민들이 시킨 거예요. 국민이 국회를 압박했고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